네, 김태현 매니저와 함께하는 차트를 부탁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좀 매번 이 새로운 공부를 해간다는 생각에 저도 상당히 기대도 되는데 말이죠. 일단 지난번에 언급됐던 특급주들 좀 언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수익률을 좀 기록하긴 했습니다. 매수 가격이 한 4,275원대였고요. 현재 가격이 4,400원.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대보다는 현재 가격이 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어떻게 좀 대응하기 좋을지 좀 리뷰 간단하게 부탁을 먼저 드리죠.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장대항복 나왔다가 좀 눌렸을 때 분할로 접근하시면은 네. 어느 정도 좀 이슈를 좀 나름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양극재 쪽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가성수다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광산업은 이 가성수다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가성수다가 이 양극재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 양극재 쪽 이제 생산할 때 불순물을 또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 가성소다에 대한 수요 또한 같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양극재 결국에 이 전방 산업이 좋다. 그리고 지금 자리도 여전히 뭐 최근에 거래량이 한 번씩 딱딱 튀어주다가 지금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지금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백광산업 같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양극재 쪽 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면은 또 가성수다 테마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자리 자체도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럼 결국에 감소할 만큼 감소하다 보면 다시 증가하는 일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백광산업은 잠시 거래량이 좀 없더라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 또 이전처럼 장대항복 한 번씩 또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종목이 있는데 말이죠. 로체 시스템즈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가 항상 차트를 통해서 그런 유사한 좀 가능성이 있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차트 분석 통해서 다음 날 매수를 해야 될 날 그런 예상과 다른 차트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 가격이 다음날 그 가격보다는 현재 가격이 더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지도 좀 네.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스토캐스틱 관련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네. 지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통 이제 이 스토캐스틱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었을 때 매수를 해서 그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이 K선이 D선을 하향 돌파했었을 때가 매도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요 차트에서는 좀 잘 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K선이 D선을 하향 돌파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스토캐스틱이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상승폭이 좀 적지는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매매법, 그때 스토캐스틱 팝 전략은 결국에는 모든 승률이 100% 있는 매매법은 없겠지만 우선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서 만약에 K선이 D선을 하향 이탈했었을 때는 약손절이라도 빠르게 다시 한번 또 현금화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추세가 강해졌을 때 트레이딩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여러 가지 어떤 그 지표라든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알려드리는 대로 좀 습득하시고 좀 그 공부를 하신다라면은 훨씬 이 시간이 좀 유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볼 차트는 과연 어떤 내용일지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오늘은요 양음양 일봉에다가 피봇 30분 봉까지 본다. 그때 그 양음양, 양음음양 뭐 일봉으로 보는 차트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예. 거기 하나가 더 붙었네요. 네, 네. 바로 피봇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네.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전에 이제 양음량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이제 일본 기준에서 좀 급등 가능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관심주를 뽑아내는 방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양음까지 나왔다가 그 다음 날도 음이 나올 수 있고 사실 그 다음 날도 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거래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양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동반됐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차익이 좀 물량이 좀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양봉에 거래량이 실렸다가 음봉이 한 2, 3일 정도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건 저는 되게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럼 양 계속 나오는데 네. 도대체 언제 당일에 좀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양음량은 보통 제가 관심주를 이제 뽑아내는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필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전날까지 흐름을 일봉으로 보는 거예요. 며칠간을.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주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날
과연 당일 추세가 발생을 할지 안 할지 기준점이 필요하고요. 그 기준점은 무슨 지표를 보냐? 바로 피봇. 아하. 자, 지금 요즘에 말하는 연준의 피봇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피봇은 네. 이 보조지표, 피봇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30분봉 차트를 봅니다. 자, 네. 왜 30분봉 차트를 보냐?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뭐 단기 매매를 하면은 뭐 3분봉 보고 뭐 틱 차트 보고 5분봉 네. 보고 막 이렇게 짧은 주기의 차트를 보시는데 이 30분봉 차트는 저는 오히려 사람들의 좀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 어허. 왜냐하면 30분 동안에 캔들이 하나가 완성이 되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지라도 이게 계속 차트가 짧게 움직이다 보면은 네. 손에 땀이 났다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다가 개장 후, 막 예, 개장한 예. 직후를 좀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개장 직후 아침 30분, 특히나 아침 30분이 그 날 시가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의 주체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시간대거든요. 근데 보통 그 시가 기준으로 30분 정도 되면은 어디가 우위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동안은 그냥 니네 싸워라. 네. 나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렇죠. 지켜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30분봉 캔들이 완성이 됐었을 때 그 전날의 거래량을 살짝 봐요. 전일 거래량 동시간대 대비해 가지고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전일 거래량 대비 한 50%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거래량이 터진다는 겁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이게 예. 지난번에도 이 지금 차트는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양봉으로 마무리해서 다음날 음봉됐지만 다시 양봉으로 뭐 이런 경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사야 된다 예. 하기에는 참 예측하기 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 오늘 피봇이라를 그렇죠. 갖고 하는 게 그 예. 당일에 과연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 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보조 지표를 가지고 왔고 네. 그게 바로 피봇이라는 네. 보조 지표입니다. 자, 다음 자료 혹시 볼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이거군요. 예, 피봇 분봉인데 네. 이것도 이제 제가 키움증권 영업문 HTS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개요를 보시면은 네. 뭐 다 필요 없고요. 단기적인 가격 흐름의 중심, 저항, 지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단기적인 가격 흐름이다. 그 당일이 저항대가 어떤 가격대인지, 지지 가격대가 어떤 가격인지, 그리고 중심 가격대는 어떤 가격대가 될 수 있는지를 참고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저도 이 지표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해석을 보면은 당일의 가격 변동폭이 클수록 다음날 피봇의 지지와 저항 수준이 넓혀지게 된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만약에 주가 변동성이 컸어요. 네. 그러면 다음날 피봇의 폭은 큽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날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양음량을 보시면 양봉일 때는 거래량이 당연히 고가와 저가의 폭이 크니까 그 다음날에 피봇의 폭은 넓겠죠. 근데 이제 그 넓은 상황에서 그날의 주가가 단봉이 나왔다? 네. 라고 한다면 그 고가와 저가의 폭이 또 좁겠죠.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봇의 폭.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작아졌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변동성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유리할 때 사야 되는데 만약에 어제 장대양봉이 나와가지고 이 피봇의 폭이 커졌으면 그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저항대나 지지선, 그러니까 저항대를 뚫을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애초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네. 급등했는데 더 급등하길 바라는 것보다 급등을 했다가 잠깐 숨고르기 했다가 그 다음에 탁 터질 시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좀 실전에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그렇다면 이런 네. 이론을 바탕으로. 네, 예.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조금만 더 앞으로 네. 나올게요. 이거 지금 이 어. 빨간색 선하고 네. 이 보라색이죠. 보라색. 보라색 선이 있는데 그 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 폭을 보시면 그 전날에 고가와 저가 폭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피봇 2차 저항선이거든요. 네. 2차 저항과 2차 지지선입니다. 네. 폭이 커졌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네. 매매를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여긴 좁아졌고. 그쵸. 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전일에 이때 한번 거래량이 한번 빡 터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봇의 2차 저항과 2차 지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때 이 변동성이 좀 작았잖아요. 그러다가 이 피봇이 적어질 대로 적어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30분 봉인데 캔들로 2차 저항을 뚫었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 당일의 추세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애초에 여기서 힘이 실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거래가 점점 좁아지다가 특히나 요 네. 날의 전날 고가와 저가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매수 진입은 첫 번째 예. 2차 저항. 2차 저항의 어떤 돌파 지점. 네. 이 지금 이 저항을 돌파하는 지점. 네.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도 또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당일 추세 나왔는데 네. 그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수 진입도 애초에 그 캔들이 뚫고 올라갔을 때 바로 사느냐? 자, 아니면 그 캔들, 네. 30분봉 캔들이 완성됐었을 때 그 다음 시가로 뭐 사느냐?
뭐 아니면 돌파가 나왔다가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 피벗 2차 저항이 나중 되면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확인하고 사느냐. 이거는 각자만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빠르게 매수하는 게 좋다. 약간 공격적인 매매를 좋다 그러면 돌파하자마자 사는 거고요. 대신 단점은 휩소에 당할 수 있다. 속임수 신호에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불트랩에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로부터 만약에 내가 조금 완성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2번 매수 진입을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정말로 난 보수적이다. 그러면 저항선을 뚫었다가 눌림이 나왔는데 그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이네. 그것까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매도 타이밍을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잡느냐. 네. 우선은 30분봉상에서 12동 평균선. 그러니까 5위평은 너무 짧고요. 네. 그 12평 정도를 잡으면 진입이 된 상황에서 12평 정도만 이탈 시에 매도만 하더라도요. 분명히 뭐 3% 뛰기, 5% 뛰기 정도의 단기적인 수익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 양음량이라는 부분들 가지고서 관심 종목, 조금 힘이 있는 종목들을 뽑아내고 네. 그리고 나서 그 확률적으로 얘네들이 급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피벗을 가지고서 2차 저항과 2차 지지, 뭐 1차 지지도 있고 피벗 포인트도 있고 알겠습니다. 한데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 지금 한국 석유를 지금 권유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한국 석유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렇고 그럼 이런 차트를 실전으로 접목해 봤을 때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냐? 예. 이야기를 또 들어보죠. 자, 이 종목이 바로 네. 어떻게 보면 뭐 양음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 차트 흐름인가요? 이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예, 오늘 물론 음봉을 달았군요. 예. 어제 양봉이 나왔고 예. 윗꼬리가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예. 윗꼬리는 네.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알겠습니다. 않거든요. 일단 몸통 양봉이에요. 기준으로 장대 네. 양봉이 좀 나왔다 그리고 보고요. 음봉. 예. 그럼 내일 양봉이 또 나와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은 있지만 네. 관심주로 등록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피봇이라는 보조 지표를 가지고서 그 매매 타이밍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케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제가 이 좋습니다. 컴퓨터를 보면서 네. 말씀을 좀 이후에는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될지 이제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예.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가요? 이 자, 바로 차트는? 성신양해라는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쪽 테마, 네. 뭐 시멘트를 뭐 거기에 뭐 이제 또 얼마 전에 들어간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 좀 크게 뛰었었는데. 예, 맞아요. 시멘트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네옴시티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뭐 요때는 놓쳤다 칠지라도 자, 여기서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여기서 한번 짚어주세요. 여기 이제 장대영봉 여기 나왔고,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음봉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음봉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여기 차트 보시면은 네. 지금 단봉이 좀 거래량이 갑자기 죽어 있고요. 자, 그럼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분봉을 한번 보시면 네. 자, 지금 어제 만약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30분 봉상에서 거래가 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피벗의 폭 자체가 상당히 열려 넓어졌겠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가와 저가의 폭을 보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날 되면 피벗이 다시 좁혀져 작아지겠죠.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피벗의 폭이 좁아질 대로 좁아졌을 아하, 때를 네. 주목을 하다가 네. 2차 저항 돌파. 걸 뚫려고 할 때. 그죠?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다. 예, 그렇게 보통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라고 예. 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지금 최근에 뭐 네옴시티 쪽 그랬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시는 좀 부분이고. 이슈가 좀 있고 뭐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뭐 사우디 방문한다 빈살만 그분 또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상승 패턴 뭐 양음양 쪽 지금 좀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이제 개장하고 나서 예. 30분 봉의 흐름을 예.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네. 차트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뭐 매수 가격이나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여쭤보게 되지만 예. 그것도 사실 차트에 따라서 또 판단해야 될 문제긴 하지 않습니까? 사실 트레이딩을 목표가를 예.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 참고 삼아 하시라고 예.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시죠. 예. 자, 이 매수가는 만약에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냥 한번 접근을 한다면은 뭐 10,000원에서 1,200원 매수가를 좀 밴드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잡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제가 가격 기준으로 사실 뭐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을 참고로 만약에 나도 정말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지 요 방법이
또 나름대로 또 좋은 방법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은 나만의 좀 이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발전하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봤던 이 양음양과 피봇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들 네.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성신양회였고요. 자, 오늘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무료 방송은 내일 밤 10시 40분에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뭐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많은 종목들이 손익비가 상당히 높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TIM도 남들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려봤고요. 자, 게다가 대창단조와 같은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이 전방산업인 건설기계 쪽 관련된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남들보다 빠르게 타점을 잡아봤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남들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이버 밴드 쪽 관련해서 뭐 MBN 김태훈 검색하셔도 되고요. 내일 밤 10시 40분에 또 공개 방송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